네, 안녕하세요. 오늘 220번째 발표를 맡게 된 김태우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논문 타이틀은 Running Correspondence from the Cycle Consistency of Time이라는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이 논문은 CVPR 2019년에 이제 발표가 되었고, 이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롱비치에서 열렸던 CVPR에 직접 참가를 해서 직접 발표를 들었던 논문이고요.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어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논문의 저자들 보면 일단 굉장히 유명한 저자들이죠. 이분은 버클리, 픽스 투 픽스 사이클간 등의 논문으로 유명하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도 여러 가지 논문이 소개되지만 예전에 논로컬 뉴럴넷이라는 논문을 저자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PR에서도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 요즘에 굉장히 핫한 주제인데, 그다음에 without fine tuning, 저희 200 초반대, 시즌 3 초반대 발표에서 호성님께서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에서 비주얼 러닝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것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여기서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은 코레스폰던스라는 거를 학습을 하는 게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그럼 코레스폰던스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 할 텐데, 코레스폰던스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미지 두 장이 있을 때 뭐 비디오 프레임일 수도 있겠죠. 서로 다른 이미지에서 이제 매칭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변했어요. 또는 이렇게 변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몸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가. 그다음에 스케이트보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어디로 이동했는가. 이거를 이제 픽셀 단위로 하는 거죠. 이 픽셀은 뭐 어디로 갔는가. 이 픽셀은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어주는 거를 코레스폰던스라고 합니다. 코레스폰던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굉장히 클래식한 토픽이고요. 엄청 예전부터 뭐 시프트라든지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연구가 되어 있었고 3D 비전이나 여러 가지 모델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주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코레스폰던스라는 거를 이제 배우겠다라는 거죠. 네트워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배우겠다는 거고, 관련이 있는 비디오로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호성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이제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인 이미지는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픽셀 단위로 서로 다른 두 이미지 사이에 매칭을 한다는 점에서는 저번에 저희 발표가 있었던 옵티컬 플로우 214번 발표를 보시면 되는데, 옵티컬 플로우와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픽셀 레벨의 코레스폰던스를 찾는 문제이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거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픽셀 단위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약간 이제 바운딩 박스라고 예를 좀 가정을 해보면, 바운딩 박스가 이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나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찾는 문제라고 했을 때는 비주얼 트래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발표가 좀 됐는데 139번 발표를 보시면 시밀러리티 기반의 비주얼 트래킹 당연히 비디오에서 진행이 되고요. 에 대한 서머리와 간단한 뭐 요약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진행한 것과의 차이를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프리텍스트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은 언슈퍼바이스 러닝의 하나의 종류이기 때문에 프리텍스트라는 걸 통해서 가상의 슈퍼비전을 만들어줍니다. 수도 라벨을 만들어주고 그걸로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학습을 했을 때 어떤 네트워크나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가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표현을 할 것이다. 잘 특징을 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마지막 레이어 1개 정도를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라벨링 없이 학습을 한 뒤에 마지막 레이어 하나 정도를 클래시피케이션 DB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시켰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자.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슈도 있고 한데, 오늘 제가 설명할 비디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일단은 파인 튜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100% 언슈퍼바이즈라고 할 수 있고요. 프리텍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 문제 자체가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같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코레스폰던스라고 불리우는 이제 비디오에서, 또는 비디오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의 어떤 모션에 대한 정보, 이 픽셀, 이 오브젝트 또는 이 패치가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학습을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코레스폰던스 찾는 것이고, 하지만 이미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과 다르게 파인 튜닝을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도 그걸 할 수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래킹 같은 경우에도 그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다른 점이라면 패치 단위로,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 단위로 이거를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래킹 알고리즘, 딥러닝을 이용한 트래킹 알고리즘 등등은 슈퍼바이스 러닝을 사용을 합니다. 디텍션 데이터 셋을 이용해서 이제 어노테이트 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다는 것이 우선 다른 점이고요.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아니죠. 옵티컬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옵티컬 플로우가 이제 오늘 하려는 태스크와 가장 유사한데, 픽셀 레벨 코레스폰던스를 하지만 이 역시 어노테이티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고, 물론 이제 어노테이션이 어렵기 때문에 신테틱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한다고 214번 발표에서 언급이 되었던 적이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옵티컬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변화, 두 프레임 사이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플로우넷 알고리즘에 들어가 있는 콜레이션 레이어를 보면 어떤 이 윈도우 단위에서만 콜레이션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윈도우를 벗어나는 크기의 옵티컬 플로우는 잘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이런 문제를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매칭에 대한 그런 툴스 없이 학습을 하는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그것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고, 그래서 두 이미지 사이에 피처 익스트랙션을 한 것을 매칭을 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에서는 라벨링된 데이터가 필요 없지만 이 피처 익스트랙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미지넷 등의 네트워크로 프리트레인을 시킨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결국에 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아예 없는, 아무런 슈퍼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피처 익스트랙터라는 거를 학습을 하고요. 이를 이용해서 코레스폰던스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슈퍼비전은 없지만 그 프리텍스트에 해당하는 것이 존재해야지 학습이 가능하겠죠. 어떤 네트워크의 학습이 가능할 텐데, 그거를 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클 컨시스턴시 인 타임이라는 거를 정의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사이클 컨시스턴시는 뭐 너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텐데, 그 전에 있어서 이제 그 기존의 그 비디오에서 어떤 셀프 슈퍼바이즈 방법을 이용해서 코레스폰던스를 학습하는 방법이 없었느냐라는 하면 이제 그건 아니고, 몇 가지 대표적인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정도만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트래킹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트래킹을 이용을 하는 방법은 이제 시밀러리티 학습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3개의 랜덤한 패치를 비디오에서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쿼리, 하나는 요거와 같은 오브젝트인 포지티브, 그 다음에 하나는 랜덤하게 뽑아서 다른 오브젝트인 네거티브, 이 3개를 뽑은 다음에 이걸 네트워크에 통과시킨 이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이 2개의 거리가 이 2개의 거리보다 가까워지게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은 오브젝트일 경우에는 피처 공간에서의 거리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고, 다른 것일 경우에는 피처 공간에서 거리가 멀어지게 학습이 되고,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 네트워크는 유사한
패치, 유사한 이미지는 유사하게 매핑을 시키기 때문에 코레스폰던스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 이 포지티브 샘플은 어떻게 고르냐? 이거는 랜덤하게 고른다고 치고, 이 포지티브 샘플을 어떻게 고르냐고 했을 때, 여기서는 핸드크래프트 트래킹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딥러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스퍼바이즈라고 할 수는 있는 거죠. 핸드크래프트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 트래킹 관련 PR 발표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냥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포지티브 샘플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같은 저자, 오늘 저자와 같은 저자가 이제 이어서 발표한 논문인데, 트랜시티브 인베리언스 러닝이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일단 요 부분과 요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 인스턴스 인베리언스라고 해서 같은 오브젝트인데 서로 다른 뷰 포인트 또는 서로 다른 프레임에서 포착된 경우에 인베리언스, 그러니까 같은 피처 공간에 매핑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오브젝트인데 다른 인스턴스일 때, 그래서 인터 인스턴스 인베리언스라고 해서 서로 다른 오브젝트일 때 이거를 네트워크를 통과시켰을 때 같은 피처 공간에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어느 정도 인베리언스하게 학습이 되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라는 뜻에서 트랜시티브 인베리언스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트래킹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기반의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을 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아마 호성님 발표 때 발표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 패치를 기준으로 이 패치를 넣고 이게 몇 번째 위치에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알고리즘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스럽고 직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디오 컬러라이제이션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비디오를 그레이스케일로 만들고 이거를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킵니다. 이 네트워크는 아직 학습이 되지 않은 네트워크겠죠. 그래서 인베딩 공간에서 같은 이 이미지라고 하면 이미지의 세모 부분과 유사한 피처를 가지는 부분을 찾습니다. 다른 타겟 프레임에서. 그리고 이 피처가 있는 부분에 그 컬러, 영상이 그레이스케일로 바뀌었으니까 원래 컬러를 그대로 복사를 해옵니다. 그러니까 컬러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타겟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겠죠. 이 타겟 프레임에 그라운드 트루스 컬러가 있을 텐데, 이거와의 로스를 이용해서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점점 시키게 되면 이 네트워크는 점점 더 같은 컬러에 해당하는 게 같은 이제 부분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피처를 비슷하게 뽑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컬러라이제이션을 학습을 하면 이 네트워크는 시밀러리티를 학습을 하게 되고, 그 시밀러리티 정보를 이용해서 코레스폰던스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트래킹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이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유사하지만 좀 더 쉬운 프리텍스트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제 랜덤하게 이런 패치를 현재 프레임에서 뽑고요. 이걸 트래킹이 아니라 어, 특징을 추천하는 네트워크에 넣어서 그럼 이제 요 이미지, 전 프레임 이미지 전체에서 요 패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는 거를 이제 시키는 거죠. 거의 트래커 알고리즘이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찾으면 요 부분이라고 하고, 그래서 과거로 2스텝 정도 이동한 다음에 다시 이제 포워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 프레임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같은 지점으로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요 fee라고 불리는 특징 추출기를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이게 완벽하게 학습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같은 오브젝트는 잘 쫓아가겠죠. 같은 오브젝트를 잘 쫓아가서 여기서 다시 잘 쫓아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거를
사이클 인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에 해당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돌려왔을 때 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잠시만요. 크게 두 가지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F라고 불리는 특징 추출기 앞에 컬러라이제이션의 CNN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어쨌든 이거를 바운딩 박스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주는 트래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추출기는 같은 이제 철학을 공유하는데 같은 오브젝트, 같은 패치일 때 이메딩 스페이스에서 같은 공간상에 내려놔 준다. 그래서 여기서는 패치가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거고요. 로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클 했을 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되고 그럼 어떻게 이제 이 사이클을 정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이 저자들은 두 가지 변종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멀티플 사이클이고요. 하나는 스킵 사이클인데 원래 이 앞에 나온 것처럼 사이클을 돌리면 파란색에서 여기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이 회색 선을 따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앞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보여주게 되면 굉장히 모습이 많이 변화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래 그거를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사이클을 잘 학습할 수 있냐 하면은 이 사이클 길이를 줄이는 거죠. 이 정도까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얼굴의 모습이 약간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다시 돌아올 확률이 좀 있는데 너무 가버리면 이 뒤통수 머리카락의 텍스처만 가지고 다시 얼굴로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오클루전이 발생했을 경우 이 이그젬플을 보시면 이 스키를 탄 사람이 화면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 회색 루트를 따라가게 되면 이 사람을 찾기가 어렵겠죠. 이 경우에는 스킵이라고 해서 이게 세 번째 전 프레임인데 바로 세 번째 전 프레임으로 바로 찾게 한 다음에 바로 여기서 현재 프레임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을 만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클루전을 좀 더 강인하게 만들 수가 있고 실제로 성능상에서도 스킵 사이클을 했을 때 성능이 이 성능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 앞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연 설명을 원래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발표했던 트래킹 논문에 트래킹 발표에 있던 CMS 베이스의 시뮬러리티 러닝 기반의 트래커와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것을 이 이미지에서 찾는 건데 그거를 각각 같은 네트워크 상을 통과시켜서 피처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닷 프로덕을 해서 이렇게 그 유사도를 구했는데 여기서는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채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 하나의 채널을 하나의 피처로 보고 100 by 900의 어떤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네, 900 by 100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거를 또 다른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여기선 샬로우한 컨버넷을 썼다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켜서 이 2D 트랜스폼의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아웃풋을 뱉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리지드 트랜스폼을 가정한 X, Y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 파라미터 이 세 가지를 예측하게 되는데 2D 트랜스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네모가 있으면 이 네모가 위치가 이렇게 변하거나 평행 이동이죠. 또는 이렇게 회전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변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환을 뽑아내고 이 변환을 이제 요 피처에 30 by 30에 해당하는 피처에 적용을 하면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10 by 10 피처를 바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자세한 설명은 스파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저희 초창기에 발표됐던 논문인데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는 이 위치를 찾아주는 거죠. 이 위치에 해당하는 피처를 바로 찾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찾아주는 이유는 실제로는 이제
리지드 트랜스폼이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자들은 이 그림은 첨부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피처를 찾아서 이 피처를 가지고 바로 다음 한 번 더 가야 되잖아, 스텝을. 바로 다음 피처로 쓰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바로 가겠죠. 이 네트워크 통과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이 전 프레임, T-2에 해당하는 프레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전 프레임의 피처를 구하게 되고, 거기서 뭔가 뭐 크롭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어차피 다시 또 이렇게 돌아서 포워드를 해야겠죠. 포워드를 해서 T-1 다시 T로 왔을 때 이 피처 간의 이 파라미터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파라미터 값을 이용해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해서 로스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로스는 조금 이제 여러 개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K는 과거로 몇 스텝을 갈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플 스텝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롱이라고 해당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포워드, 백워드, 사이클, 로스. 스킵은 한 번에 두 개 여기로 빡 왔을 때 사이클, 로스. 그 다음에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트래커에서 이 부분이 이제 이 이미지 전체에서 트래커 알고리즘을 이용해 찾았을 때 이 부분과 피처 공간에서 유사한지, 이렇게는 트래커 로스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고요. 이렇게 학습이 다 끝난 네트워크는 트래커는 사용하지 않고, 트래커 할 필요 없으니까 피처 엑스트랙터만 사용을 하고요. 이 피처 엑스트랙터를 사용을 해서 피처 공간에서 이 위치를 찾고 싶다 하면은 이 피처 공간에서 이 피처와 가장 유사한 피처 n개를 찾습니다. n개를 찾아서 이제 그들을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적으로 5개의 리얼리스트를 썼을 때 어느 정도, 하나를 썼을 때 당연히 잘 나와야겠죠. 가장 비슷한 거 찾은 거니까. 근데 어떤 약간 모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개를 해서 보팅을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부분,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얘는 이 다음 프레임에서 이쪽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P라는 CNN 하나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픽셀에 대해서 다 돌리면 코레스폰던스, T-1번째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의 코레스폰던스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사용할 수 있냐? 이제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은 어떤 태스크냐면, 이렇게 첫 번째 프레임에 해당하는 이미지와 마스크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비디오가 쭉 진행됐을 때 이 마스크가 어떻게 프로파게이션 됐는지를 맞추는 태스크인데, 이거를 이제 라벨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레지넷 50을 이용했을 때 41.9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컬러라이제이션, 트랜지티브 인베리언스,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했을 때보다 월등히 좋은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바이스드라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여기 있는데, 풀리 슈퍼바이스드는 이 마스크가 다 그런 트루스에 있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요 CNN, 피처 엑스트랙터에 해당한 CNN을 이미지넷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미지넷 학습을 시키면 유사한 피처는 유사하게 이제 매핑이 될 테니까 어느 정도 코레스폰던스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언슈퍼바이스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성능이 나와도 뭐 좋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포즈 프로파게이션인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포즈가 이렇게 있으면 이 포즈가 어떻게 변할까를 맞추는 건데, 여기서는 이미지넷보다 굉장히 유사한 수준까지 성능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풀리 슈퍼바이즈드가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휴먼 파트 라벨 프로파게이션이라고 되어는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세그멘테이션이 주어졌을 때 이게 이렇게 변했을 때 어디로 갔을까, 각 사람들의 각 파트가 어디로 갔을까,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인데요. 이 보시면은 IOU가 28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방식들 비교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롱 레인지 옵티컬 플로우. 옵티컬 플로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몰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가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커지면 잘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5프레임을 뛰어넘은 옵티컬 플로우를 구하는 태스크를 시켜봤을 때 성능이 60.4. 이게 에런 디스턴스였던 것 같은데 디스턴스이기 때문에 이제 작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보시면 옵티컬 플로우보다 좋고 이미지넷 트레인 했을 때 피처보다도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5프레임을 뛰어넘었을 때 10프레임을 뛰어넘었을 때는 더 좋은 거를 보실 수가 있죠. 트래킹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버스트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실에서도 하는데 굉장히 하드한 상황에서도 되게 잘 쫓아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왜 잘 되냐라고 물었을 때 명확하게 대답을 이제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사이클 타임이라는 프리텍스트 자체가 다른 시그널보다 좀 더 학습에 도움이 잘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레스폰던스를 직접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보통 이제 이미지넷 트레인드 피처가 성능이 더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물론 이미지넷 피처들이 좋다. 근데 이거는 일부 경우에 보통의 이제 이런 데이비스 같은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 단위로 굉장히 이렇게 딱 잘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브젝트 단위의 피처를 이미지넷은 굉장히 잘 반영을 하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잘 따라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커레스폰던스 그 본질의 의미에 좀 더 잘 비주얼라이즈 되는 거는 자기들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해서 비주얼라이즈 한 거 보면 굉장히 얼라인이 잘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크로스 되어 있지만 수치적인 성능은 얘가 더 잘 나오긴 해요. 어쨌든 코레스폰던스의 본질에 좀 더 맞다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일러 케이스도 가끔씩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 결론은 이 제목에서 사실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좀 더 풀어 쓰자면 러닝, 프레임 투 프레임, 코레스폰던스가 뭔지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 어떤 인트로에 해당하는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고 인데 without 슈퍼비전이고 그다음 비디오에서 사이클 컨시스턴시 타임을 이용한 학습을 보여준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트래킹 관점에서 보면 이 논문은 트래킹, 언스퍼바이스 트래킹이라고도 볼 수 있고 트래킹과 시밀러리티를 조인트하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언스퍼바이스 학습이 가능한 방법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트래킹 성능, 트래킹 벤치마크도 해봤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에 대한 실험은 없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리미테이션도 분명히 존재하는 방법론입니다. 예를 들면 트래킹 앰비규어티라고 해서 이 방법 자체가 랜덤하게 패치를 만들어 놓고 과거로 돌렸다가 현재로 왔을 때 제자리에 있느냐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잖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운이 좋게 랜덤하게 얼굴 부분을 샘플링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배경 부분을 샘플링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하드한 트래킹 작업이 됩니다. 왜냐면은 어떤 저런 플랫한 영역, 정적인 영역은 이미지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발산하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오브젝트 센트릭한 샘플링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저 사이클을 얼마로 할지, 몇 프레임 전까지 돌릴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볼 수가 있고 트래킹을 해서 디퍼런시어블 트래커를 이용해서 바이리니어 샘플링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현상의 이슈는 존재하는 방법이지만 굉장히 심플하고 인투이티브한 방법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과 코레스폰던스를 잘 엮은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